안녕하세요. 탑그레이드 이승표입니다. 자, 일반 물리학 학습 가이드에 대해서 이 시간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떤 내용들을 얘기를 할 거냐면요. 그 일반 물리학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이제 어떤 내용들을 일반 물리학에서 배우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일반 물리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들, 수학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들, 그것을 이제 소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좀 보편적인 얘기가 될 텐데, 이제 세 번째부터는 그 탑그레이드에서 준비한 일반 물리학 강의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일반 물리학을 공부하는데 이제 팁이라 그럴까요? 네, 그런 것들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물리학이라는 것이 이제 사실 강의에 들어가 보면은 좀 광범위해요. 그 난이도도 좀 많이 다르고, 그래서 그 일반 물리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나의 상태는 이런데 내가 지금 일반 물리학을 바로 공부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탑그레이드에서 준비한 이런 일반 물리학을 수강하면서 도움이 되는 그런 대상을 안내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 그 일반 물리학에서 배우는 내용들에 대한 건데요. 그 일반 물리학은 그 일반자가 들어가면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자가 들어가면은 포괄적인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근데 이제 너무 깊이는 못 들어가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그 일반 물리학에서도 물리학에서 다루는 모든 범위가 다 일반 물리에 녹아 있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크게 일반 물리학 안에 들어있는 물리학의 과목들이 역학이 있고 열물리학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기학이 있고 광학, 그리고 현대물리학인데 사실 현대물리학도 세부적인 과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현대물리학 안에서 일반 물리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범위인데 여기도 굉장히 여러 가지 과목들이 섞여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나눴을 때는 5가지가 되는데요. 역학에서는 이제 그 힘에 관한 거죠, 역학. 그래서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들어왔던 F는 MA 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내용들이 이제 운동이 뭐냐, 힘하고 운동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제 일이라는 것, 스칼라, 일과 에너지가 어떤 것이 있느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 그 다음에 특별한 운동 중에서 원운동하고 진동하고 파동하고 연관되는 것, 그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그 내용들이 이제 실제 움직이는 역학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이제 대상들이 알갱이 하나만 있는 입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하니까. 근데 실제로는 알갱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알갱이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입자계라고 했을 때 입자계 일반적인 것, 그리고 이제 그 입자들이 단단하게 뭉쳐져 있는 강체, 고체, 강체, 그리고 조금 느슨하게 뭉쳐져 있어가지고 흐를 수 있는 것 또는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액체나 기체를 포함하는 유체, 그런 것들이 역학에서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물리가 열역학 법칙이죠. 그리고 통계역학이 이제 사실은 열역학 법칙이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요건 좀 어렵기 때문에 소개만 하는 정도가 되고, 이러한 열역학 법칙을 가지고 이제 탐구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상이 이상기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기체하고 열역학 법칙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기학이죠. 전자기학은 전기학, 그 다음에 자기학이 되는데 그 중간에 얘는 정전기는 서 있는 거, 멈춰 있는 거, 이건 흐르는 거. 그래서 전류하고 회로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전기와 현상과 자기 현상이 서로 맞물려 있다 해서 전자기 유도, 거기서 나오는 게 전자기파, 빛에 관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빛이 광학으로 넘어가서 빛에 관해서 파동이 있고, 그 다음에 기하광학, 렌즈, 그 안경이나 뭐 돋보기 그런 것을 포함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물리가 여기까지가 이제 고전적인 이론들이 되고, 이 고전 이론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총망라해서 현대물리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인데 일반은 어려우니까 특수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물질파나 양자역학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원자물리 더 이제 쪼개고 들어가서 물질에서 더 쪼개 들어간 원자물리, 그 다음에 이제 강체나 유체에 대한 주로 이제 강체
여기서는 주로 반도체나 금속에 관한 얘기가 되는데 금속은 너무 어렵고 반도체에 관한 고체 물리, 그리고 원자를 더 쪼개고 들어갔을 때 핵에 관한 것, 그리고 핵을 더 쪼갰을 때 입자 물리, 이런 것들이 다 현대 물리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물리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공계에서 다루는 전공 과목은 거의 다 이 일반 물리를 거쳐가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공대가 됐건 공과대학이 됐건 아니면은 이제 이과대학의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그런 모든 경우에 다 이 일반 물리에서 다 겹쳐지는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물리를 잘 해두면 어느 과목을 가더라도 기초가 탄탄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일반 물리에서 다루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일반 물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일반 물리 강좌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인데, 당연히 처음부터 일반 물리를 접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버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해서 고등학교 때 물리를 공부하게 되죠. 그래서 고등학교 물리 1, 2를 듣는 것이 이제 원칙인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고등학교에서는 물리 1, 2를 다 공부를 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공부를 하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뒤에서 소개를 하겠지만은 고등학교 물리 1, 2를 안 했기 때문에 일반 물리 공부하는 게 어렵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조금 방법을 달리 해야 되고요. 어쨌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물리 1, 2를 잘 알수록 일반 물리를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수학이에요. 수학. 당연히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을 잘 해야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러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중에서 삼각함수나 지수로그 함수, 자연로그 이런 것들, 이런 부분은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중고등학교 수학에서 요즘 최근에는 역시 중고등학교 수학에서 이런 것들을 빼먹고 이제 좀 쉽게 배우는 경향이 있긴 한데, 적어도 중고등학교 수학책에서 언급된 내용들 중에 삼각함수하고 지수로함수 내용들이요. 그래서 뭐 기본이다, 삼각비다, 사인 코사인이다, 그리고 삼각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덧셈 정리 있죠. 그 다음에 배각, 2배각, 3배각, 그리고 삼각함수 사인의 합성 같은 거, 그런 것들하고 지수로그 정도를 잘 써먹을 줄 알아야 일반 물리 수업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부분을 내가 좀 배웠어도 소홀히 했다, 그런 경우에는 이 탑그레이드의 기초 수학이나 기본 수학을 통해 가지고 병행해서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벡터가 아주 중요해요. 일반 물리학을 할 때 벡터를 모르면 사실상 개념에 접근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벡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벡터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잘 많이 안 배우죠. 그리고 거기서 배운 걸로는 부족해요. 근데 다행인 것은 요 일반 물리 강좌 안에서 이 벡터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이 강의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여기까지는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는 거고, 단위 벡터다, 스칼라 곱이다, 벡터 곱이다 하는 것들은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되는데, 그런 내용들은 탑그레이드의 기초 물리학이나 이제 일반 물리 강의, 여기서도 같이 병행을 포함시켜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요거는 수업을 통해서 습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게 미분하고 적분이에요. 미분, 적분, 미적. 미적을 잘 알면 일반 물리에 심도 있는 내용을 다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미적을 못한다, 아니면은 서툴다 하면은 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일반 물리를 어느 정도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풀고 싶은데 미적을 모르기 때문에 못 푸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적을 다루는 범위까지 내가 일반 물리를 정복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필수적으로 미적 공부를 잘 해놔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은 역시 탑그레이드에 관련된 강의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것이 될 거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어렵게 접근하자 그러면 일반 물리가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을 다룬다 그랬죠. 그 광범위한 내용 중에서 조금 더 어렵게 접근할 수 있는, 약간씩 어렵게 접근할 수 있는데, 그러한 영역을 접근하려면 미분, 적분 말고도 미분 방정식, 그 다음에 복소수에 관한 것, 그리고 행렬에 관한 것, 이런 것들까지 공부를
해두면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요거는 사실 필수는 아니고 욕심을 내자면 여기까지 공부해서 일반 물리학을 더 탄탄하게 완성할 수 있다.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수리물리학이나 공업수학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 가려면 이제 전공으로 넘어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일반 물리학은 내용도 많고, 그리고 난이도도 쉽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들여서 연습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겠다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그냥 대충 해서 후다닥 해서 알 수 있을까? 그건 안 돼요. 그게 이제 오히려 더 알고 모르고가 엉켜가지고 나중에 더 고생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 차분하게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굉장히 양이 많으니까 하다 보면 이제 이게 1년 코스니까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에 포기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좀 쉬고 싶거나 하는 것들을 이제 차단시켜주고 매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적극적인 마음이 필요하지. 이게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일반 물리학을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뭐 학점을 잘 따야 된다. 아니면 시험에 이제 꽈락을 면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는 동기를 강하게 붙들고 그다음에 시간하고 노력을 기울여서 공부를 해야 이제 이 일반 물리학이 정복이 된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탑그레이드에서는 어떤 일반 물리학을 이제 준비를 해놨느냐라고 봤을 때요. 탑그레이드 일반 물리학은 크게 이제 기초 물리학이랑 일반 물리학 범위로 나누어져 있어요. 물론 여기 이제 요 기초 물리학도 대학교에서 다루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보다 더 쉬운 중고등학교 내용에 해당하는 물리학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 물리학 범주 안에 들어가는 기초 물리학하고 말 그대로 일반 물리학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기초 물리학은 원서를 기준으로 볼 때 이제 칼리지 피직스, 칼리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요 기초 물리학 범위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물리학은 제너럴 피직스 아니면 펀더멘탈, 이건 이제 할리데이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범위 아니면 유니버시티 피직스 그런 원서 기준의 타이틀에 그런 단어들이 들어가면 일반 물리학 범위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자, 기초 물리학은 범위 자체는 일반 물리학에서 다루는 전체 범위를 다 다뤄요. 그러니까 역학, 열물리, 전자기학, 그 다음에 광학, 현대물리까지 다 다루게 되는데, 이제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여기도 다 다루게 되고, 큰 차이가 미적분을 알아야 되느냐 몰라도 되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미적분을 몰라도 되는 범위 안에서만 문제를 다뤄보자 하는 것이 기초 물리학이 되는 거고, 미적분까지 다 동원해 가지고 풀 수 있는 걸 다 풀어보자 하는 것이 일반 물리학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지라도 미적분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인 삼각함수나 벡터의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일반 물리 전체 범위를 다루는데 필요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일반 물리학에서는 똑같이 삼각함수나 벡터에 관한 거지만은 요것조차도 조금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삼각함수 같은 경우도 덧셈 정리나 백악공식, 합성 같은 것까지 알아야 되는 거고, 벡터에 대해서도 기본 단위 벡터 그리고 스칼라곱에다 벡터곱을 단위 벡터로 표시하는 방법 그런 것까지 알아야 일반 물리를 이제 공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물리 범위는 같다라고 보면 되고 수학적인 것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난이도에 따라서 이 물리 과목의 난이도가 달라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는 기초를 들어야 되느냐 일반을 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헷갈릴 수가 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일반 물리학을 듣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물리를 좀 쉽게 가르쳐요. 그래서 기초 물리학 정도로 해도 된다. 그러면 기초 물리학 가지고 일단 하고 개인적인 욕심으로 일반 물리학에 접근할 수도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초 물리학이다, 일반 물리학이다 그런 강좌를 준비를 해둔 건데, 그것을 이제 실제로 어떤 물리학이 됐건 간에 물리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 방법을 선택할 거냐 하는 거죠. 딱히 뭐 공부의 왕도가 있다
그런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대로 하면은 반드시 성공한다.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렇게 되는데 하지만은 적어도 일반 물리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보면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물리학이 이제 결국에는 일반 물리학의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학문을 연구하는 것도 이제 구체적인 어떤 문제를 푸는 것하고 연관이 되는데 그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일반 물리학의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생각해야 될 것들 그게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물리량들 일반 물리에서 다루는 대상의 물리량이 있는 거죠. 그 물리량들의 이 관계가 바로 물리 법칙이에요. 그죠? 방정식, 물리 법칙. 예,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수학 공식으로 표현을 해요. 물리라는 것이 수학을 이용해서 자연 현상을 기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량이 뭐냐 하는 거를 깨달아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그 물리량들의 관계가 어떤 수학적인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를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F 이퀄 ma 이런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 벡터, 힘 벡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이라는 물리량하고 가속도라는 물리량이 질량이라는 물리량하고 관계가 이렇게 수학 공식으로 표현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 공식을 가지고 이제 이 물리량들 사이에 이제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F 이퀄 ma 하면은 변수가 세 개밖에 없네 하는 거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힘을 구성하는 변수가 매우 많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속도를 구성하는 변수도 뭐 2차원, 3차원 운동이 되면 복잡해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공식을 적용해서 방정식들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러한 방정식이 미지의 값이 있고 문제에서 주어진 값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 수학 방정식을 풀어서 답을 구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물리학의 문제를 풀겠다 하는 것은 먼저 물리 법칙을 잘 생각하고 물리 법칙을 적용해서 식으로 만든 다음에 그 식을 들여다보고 이제 수학적으로 이걸 분석을 해서 풀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바꾸고 푼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엔 잘 와닿질 않죠. 그러니까 연습을 통해서 이런 구조를 익숙하게 이제 익히도록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개념 잡기, 개념 적용, 문제 풀기 이런 스텝을 밟아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리량 사이의 관계, 법칙이라고 그랬죠. 그 법칙을 잘 이해하려면 일단 익숙해져야 돼요. 이게 뭐냐 하는 거죠. 용어에 익숙해져야 그 용어를 가지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암기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예. 물리는 흔히들 이제 어떤 학생들은 나는 외우는 게 싫어서 물리를 선택했어요. 그런 학생들도 있는데 물리도 기본적인 암기가 필요해요. 암기 양이 작을 뿐이지 암기가 필요한 거고 대신에 이제 요 외워야 될 게 적다고 하지만 그걸 써먹는 과정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물리 법칙에 익숙해지려면은 기본적으로 물리량, 기호 그리고 물리 법칙을 표현한 이런 수학 공식 그런 것들을 잘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일단 열심히 암기를 해보면 조금 더 내가 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지는 거. 그 다음에 물리 법칙이라는 것이 그 망고불변의 법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간에 다 적용할 수 있는 써먹을 수 있는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물리 법칙, 뭐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다, 역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러한 물리 법칙이 적용이 되는 범위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물리를 좀 더 잘 이해를 한다는 것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공식을 이해하고 법칙을 이해하고 하는 것들인데 요거는 이제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를 알기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나름대로의 스토리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책에서 나오는 그 문장을 고지고대로 다 얘기해도 되는데 그 문장을 풀어서 내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하면 그 과정에서 이제 물리적인 법칙이나 물리량들의 관계가 이제 틀이 딱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개념 잡기인데 그럼 개념 잡기를 한 다음에 개념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겠다?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병행이 돼야 돼요. 문제를 많이 적용해보고 풀어보고 해야 개념이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적용을 해보자 할 때는 이게 문제풀이만한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스토리로 물리량들에서의 관계를 스토리로 내 말로 표현해보자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스토리를 세부적인 문제로 가져가서 그 문제 안에서 다시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문제가 굉장히 다양해야 돼요. 이 물리 법칙이라는 거는 그 F=ma라고 하는 하나의 식으로 모든 힘하고 관련된 현상을 다 표현하는 게 물리학자의 꿈이에요. 하나의 방정식으로 우주를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를 찾아냈으면 대단한데, 문제는 이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경우에 써먹으려니까, 써먹으려면 그때그때마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확인하는 것이 내가 다 일일이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 처음에는 공식을 외우려면 쉬운 문제를 풀면서 공식을 암기하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관계를 이해하고 조금 더 물리 법칙을 잘 깊게 이해하려면 어려운 문제까지 풀어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를 풀 때 어떤 점들을 우리가 염두에 둘 거냐 하는 건데요. 다시 정리해 보면 물리적인 상황이 있어요. 주어진 어떤 물리 현상, 그죠? 그 현상을 그러니까 그 현상에 대응되는 물리 법칙들이 있겠죠. 그 법칙을 수학적인 표현을 썼어요. 방정식. 그리고 그 방정식을 들여다봤을 때 이제 미지의 변수를 가지고 찾기 위해서 해를 구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제 법칙에 의해서 그 물리적인 상황에 따라서 법칙이 적용이 될 때 그 법칙이 그 수학적으로 표현된 표현이 간단할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간단한 연립방정식이다.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러면 뭐 거의 누구나 풀겠는데, 이게 방정식 안에 삼각방정식, 삼각함수가 등장한다. 그럼 삼각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고, 지수로그가 등장한다. 지수로그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미분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럼 미분이 포함된 방정식, 미분 방정식, 그런 것들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수학 방정식의 난이도에 따라서 이제 문제의 난이도가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어쨌건 문제를 딱 봤을 때 그 주어진 물리량들로 상황을 잘 이해를 하고, 거기서 주어진 물리량들을 잘 캐치해 가지고 걔네들의 관계를 식으로 표시한다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러한 물리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 그림으로 그려보는 게 아주 도움이 돼요. 특히 운동 같은 거 할 때 뭐 자동차가 가는데 오토바이가 쫓아가서 추월을 하네 마네 하는 거, 그런 거를 얘기할 때 간단하게라도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해하는 것이 상황 이해에 도움이 될 거고, 그러니까 이동한 거리 같은 걸 표현할 때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더 이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역학 같은 경우에도 자유물체 그림을 이제 이건 나중에 일반 물리 강의에서 소개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힘에 관한 표시들을 해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항상 그 법칙은 일반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주어진 문제 안에서 알려진 물리량하고 모르는 물리량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모르는 것이 미지수고 이 미지수를 구하는 것이 해를 구하는 거다 하는 것을 중간에 엉켜버리면은 막 뺑뺑 돕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근사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수학이 굉장히 복잡해질 때는 근사적인 범위 안에서만 문제를 풀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근사 조건을 확인하면은 근사 조건이 맞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가 맞을 수가 있죠. 확률이 높죠. 근데 근사를 해봤는데 틀렸다. 아니다. 이상하다. 그러면 해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근사 조건을 적극적으로 잘 써먹어야 되는 겁니다.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프 그려보기. 그림 그리는 거 말고 X축, Y축에 대해서 뭐 그래프 2차 함수다 아니면은 뭐 1차다 하는 식으로 해서 사인 곡선이다. 그래서 주어진 수학 그래프를 이용해서 분석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풀 때 나는 이렇게까지 해서 여기까지 식을 썼어. 그럼 이건 풀면 되겠네 하고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끝까지 해서 답을 구해내야 돼요. 그게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는 계산기를 써야 될 때도 있어요. 숫자가 복잡하면. 그래서 계산기나 컴퓨터를 이용해서라도 수치 계산까지 마무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계산을 하기 전 단계에서 식을 얻을 때까지 되도록이면 문자로 표현하는 것이 유리해요. 그러니까 문자가 들어가야 얘가 어디서부터 유래된 값인지를 다 추적이 되니까 중간에 뭐가 틀렸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물리적인 상황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꼭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문자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숫자를 대입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거예요.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떤 공식이 떠오르거나 법칙이 떠오르죠. 그게 처음에 생각난 것이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적용을 해봅니다. 그리고 항상 문제를 푼다는 건 답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문제를 푼다 중요하죠. 정확하게 법칙을 적용한다 중요한데 답을 못 푸는 범위까지 적용하는 거는 의미가 없죠. 못 푸니까. 그래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법칙을 적용하고 근사를 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문제를 풀다 보면은 여기는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예, 그것을 경험하기 전 단계에서 어쨌건 처음 생각난 거는 일단 적용을 해보고 해봤더니 복잡하다 그럼 이건 아닌 것 같다. 해봤더니 의외로 적용이 되네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칙이나 공식 범위를 항상 검토해야 돼요.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운동량 보존인데 운동량 보존이 안 되는 거에다가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한 게 아닌지 하는 것들을 검토해야 되고 해를 구할 때도 수학적인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고 또는 식을 세워둘 때도 물리 법칙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이 풀었던 것을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이 축적된 지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내가 처음에 물리학자들이 고민해서 푸는 것처럼 나도 똑같은 고민을 해가지고 도달하겠다. 그러면은 시간이 엄청 걸리죠. 몇 대를 거쳐서 지금 축적된 거니까. 그래서 남이 한 것을 빨리빨리 캐치해서 그 방법을 내 것으로 가져가는 게 도움이 더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를 풀 때 남이 푼 것을 보고 베낀다가 아닙니다. 나는 나대로 풀고 남이 풀었던 것을 한번 봤을 때 방법이 다르네? 그럼 그 자체가 공부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푼 것들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답을 구해서 맞았다? 그 다음 거 넘어가자. 그게 아니라 한 번씩 되새김질을 해봐야 돼요. 그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이렇게 풀었는데 여기서 이제 물리법칙이 이거였고 얘랑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한번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풀이를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많이 풀다 보면은 이제 개념이 잡히고 그리고 이제 물리적인 그 문제풀이의 전체적인 윤곽이 딱 잡히게 돼서 자신 있게 처음 보는 문제도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물리학 강의를 어떻게 시작해서 공부를 할까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선수 과목 중에 고등학교 물리, 물리 1, 물리 2 그렇게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수학 난이도에서 미적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구분을 해본 건데요. 일단 미적분학을 이제 이거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미적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미적을 잘 했다. 예, 동그라미는 잘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물리학을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고등학교 때 물리를 다 했고 미적분도 다 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다음 순서는 일반 물리학이 되겠죠. 근데 고등학교 때 물리1이나 물리1까지만 하고 물리2를 안 했다. 사실 물리1하고 물리2는 선수 과목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물리1을 배워야 물리2를 배울 수 있다가 아니라 일반 물리 범위에서 다루는 거를 일부를 잘라서 여기는 물리1, 얘는 물리2 그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이제 하나는 듣고 하나는 안 듣고 하는 게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그럴지라도 물리2가 조금 더 이제 어려운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물리2를 안 들었을 때는 조금 일반 물리 접근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건 미적이 돼 있다. 그러면 일반 물리를 가능성이 있어요. 해볼 트라이 먼저 도전해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해서 되면은 시간이 단축이 되는 거고 했는데 조금 어렵다 그러면 이제 수정을 해야 되죠. 방법을 바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적을 안 했어요. 미적을 안 했다. 근데 물리는 열심히 했다. 그러면 뭐 일반 물리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데 미적은 또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난 모든 걸 시간에 맞춰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럼 미적을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일반 물리를 해도 되고 아니면 나는 바쁘다. 아니면 빨리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미적을 공부하면서 병행해서 일반 물리학을 같이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미적은 일반 물리 첫 시간부터 나와요, 사실은. 예. 그런데 미적도 안 했고 고등학교 때 물리도 어려운 것도 안 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일반 물리 공부하는 게. 그래서 미적분을 병행하면서
일반 물리학을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기초 물리학을 먼저 공부하고 그러면서 미적분을 준비를 하고 기초 물리학과 미적분을 같이 하면서 준비가 되면 이제 일반 물리학으로 넘어가고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딱 공식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대로 해봤는데 어렵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일반 물리학을 해봤는데 어렵다 그러면은 기초 물리학부터 하면서 수학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고요. 기초 물리학도 어렵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고등학교 물리를 봐야 돼요. 그러면 고등학교 공부 물리에 해당하는 공부를 하는 건데 요게 지금 참고서인데 요거 구하기가 어려울 건데 6차 교과 과정이 그 일반 물리학이랑 비슷해요. 구조가. 그래서 요거는 6차 교과 과정을 찾아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빨리 공부해야 돼요.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스토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일반 물리학을 기초 물리학이나 일반 물리학에 접근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진다 하는 겁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이거. 내용은 좀 알 것 같은데 문제가 안 풀려요. 환장하죠. 그죠? 이거는 내용도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안 풀린다 그러면 막히는 문제에 대응하는 내용이 있죠. 뭐 연력학 문제가 안 풀린다 또는 뭐 역학 문제가 안 풀린다 했을 때 운동량 문제가 안 풀린다 그러면 그 운동량 부분에 가서 내용을 다시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많다 그러면 옆에 일반 물리책을 1권, 2권 다 같이 쌓아놓고 문제 풀다가 막히면 그거에 대해서 사전처럼 찾아서 공부를 하고 그런 과정들을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안 풀리는 문제가 점점점 줄어들어서 이게 이 허점이 많은 건데 그걸 메꿔 나가는 것이 돼야 됩니다. 처음에 열심히 해서 허점 없이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허점이 생겼다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메꿔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딱 이 방법대로 하면은 성공합니다 라는 건 아니지만 본인의 현재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말 그대로 가이드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듣는 것 좋겠냐 하는 건데요. 당연히 대학교 1학년 과정에서 학점 따야 되죠. 그 학생들이 들을 수 있고 시험 대비하는 수험생들이 이제 일반 물리학을 꼭 알아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피트가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좀 잘 알아서 준비하도록 하고 중고등학교에서 물리 올림피아드를 대비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일반 물리를 깊이 공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과정이지만 일반 고등학교가 아닌 영재학교나 과학고 학생들도 이제 조금 더 어렵게 일반 물리 공부하는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한 탑그레이드 일반 물리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에 한 발자국 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